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 땅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살인마의 총에 무참히 숨진 우리 국민 4명의 명복을 빕니다. 18일 뉴스투데이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연쇄 총격 사건. 용의자는 살인 혐의로 바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잡히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경찰도 성중독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가 가질 염려를 잘 안다고 위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건의 연쇄 총격 사건 중 중국계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건을 수사 중인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수사당국은 용의자 로버트 앨런 롱을 살인과 가중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롱은 플로리다주로 이동해 추가로 비슷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사당국이 용의자의 얼굴이 찍힌 비디오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직후 아들을 알아본 부모의 신고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코로나를 퍼뜨린 중국이 최대의 적임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번 일은 인종과 관련이 없다며 증오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아직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은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some issues, potentially sexual addiction, and may have frequented some of these places in the past. 한국인 여성 4명이 숨진 애틀랜타에서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이 별도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명 중 1명은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마지막 총격이 일어난 마사지 업소의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해하면서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충격을 이해한다며 위로했습니다. I've been speaking about the brutality against Asian Americans for the last couple months, and I think it is very, very troublesome. 아시아계 정치인들도 범행 동기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증오를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Because of this senseless act of racially fueled violence that is unfortunately becoming all too common in our country.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트위터에 많은 희생자가 아시아 태평양계였다며 비통함을 표시했고 공화당 영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적었습니다. 역시 한국계인 메릴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오늘 의회 발언을 통해 이것은 증오범죄이며 성중독이란 변명을 멈추라고 촉구했고 흑인인 자신은 유색인종에 대한 범죄의 본질이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것을 잘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분에게서 혈전, 피가 음고된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만 백신 때문은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혈전 생기는 게 드물지 않은 일이라 백신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자는 이제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진주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60대 여성은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이 여성은 이번 달 6일 숨졌습니다. 여성을 부검해봤더니 피 속에 혈전증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정부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 백신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숨진 여성이 장기간 기저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였고 사망 당시 의료진도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겨 사망한 게 아니라 백신과는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정부 조사반은 혈전은 특이한 질병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앉아있거나 오랜 시간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잘 생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아니라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맞아도 된다며 질병청 직원들도 접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접종자는 62만 1,734명,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252건 접수됐고
추가 사망 신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11년 만에 처음 동시 방한한 미 국무 국방 두 장관이 어제 우리 외교 국방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2+2 회담을 합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외교 안보 수장들의 회담인데 공동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이틀째인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공동회담을 갖습니다. 이른바 2+2 회담. 한미 외교안보 수장 4명이 함께 만나는 건 지난 2016년 10월 워싱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미 동행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회담 직후 양측은 공동 성명을 낼 예정인데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앞서 어제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열린 양국 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linchpin for peace, for security, and prosperity, not just for our two nations, but for the Indo-Pacific region, and indeed for the world.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저녁 한국을 떠나 알래스카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의 제로 금리를 다시 동결시켰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춘 뒤 1년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요.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돈을 시장에 돌게 하겠다는 건데 2023년까지는 이대로 동결할 거라고 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사실상 제로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17일 정례회의에서 현행 0에서 0.25% 수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8번 연속 1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deliver powerful support to the economy. 연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경제 부문은 아직도 취약하지만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이어 최근 경제 지표와 취업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예측치인 4.2%를 훌쩍 뛰어넘는 6.5%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6.2%인 실업률도 올 연말엔 4.5%, 내년 말엔 3.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목표치인 2%를 넘어 2.4%까지 치솟을 수 있지만 내년엔 다시 2% 안팎까지 떨어질 거라는 게 연준이 제시한 근거입니다. 연준은 또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네이버는 직접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만 후기를 달 수 있게 영수증 리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성 높은 리뷰라고 자랑하지만 취재 결과 실제로는 각종 조작과 거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이나 병원 등을 검색하면 바로 뜨는 별점과 리뷰.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을 인증한 사람만 쓸 수 있어 진짜 리뷰라는 게 네이버 측 광고입니다. 영수증 리뷰는 아무래도 자기가 먹고 직접 먹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100%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뢰성은 있는 것 같겠네요. 과연 그럴까? 서울이 동물병원은 평소 하루 20-30명이던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5명으로 줄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네이버 별점. 1점짜리 최하점이 달리면서 손님이 실종된 겁니다. 그런데 1점이 나온 영수증 정보를 클릭해보니 자기네 병원이 아닌 치킨집 영수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점, 3점 별점도 줄줄이 달려 영수증 리뷰를 확인해보니 엉뚱한 정형외과에다 서울 아닌 부산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출처 모를 리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제 있는 병원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1년 전 문을 연 이 베트남 음식점도 한순간에 가게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아이디로 2점짜리 별 6개가 일제히 달리면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업주들에겐 영수증 원본도 공개해주지 않아 이 업주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영수증 보게 누르면 그냥 사업자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뭘 시켰는지 몇 시에 왔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를 도입한 건 2019년 말. 참여를 늘리기 위해 리뷰당 50원에서 최대 500원의 포인트를 주면서 네이버 리뷰는 10달 만에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